이 영상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제작 지원 및 구독자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흡연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담배를 사면 이렇게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진과 함께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흡연을 합니다. 흡연을 하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니코틴으로부터 오는 중독성 때문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독성을 이겨내고 담배를 끊어내야만 하는, 그동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과학스키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가 그것이죠.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행여 내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까와 같은 걱정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방사선 피폭이라는 단어에 대한 극도의 예민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는 음식이니 바나나로부터 방사선이 피폭된다니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바나나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은 시간당 0.1 마이크로시버트라는 양입니다. 인체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준량이 10만 마이크로시버트이고 이는 바나나 100만 개에 해당하는 양이라는 점에서 이 바나나는 사실 아주 약하디 약한 방사선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담삼아 이 바나나를 기준으로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바나나 방사선 양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부터도 이 방사선이 발생하는데 대략 시간당 바나나 약 반 개 정도에 해당하는 방사선이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우주로부터 방사선이 매 순간 지구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방사선 피폭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자연 방사선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양은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바나나 약 2개 반 정도가 됩니다. 방사선 피폭으로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스튜어디스의 주요 근무지, 비행기의 경우 8km 상공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피폭되는 방사선 양은 시간당 바나나 약 10개만큼입니다. 이 양은 지하 15m 속의 건물에서 피폭되는 평균 자연 방사선 수치와 거의 동일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콘크리트 등에 포함된 우라늄, 토륨, 그리고 포타슘 계열의 동위원소 광물에 의해 시간당 바나나 약 14개만큼의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으며 앞의 사례 대비 생각보다 많은 양의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방사선에 노출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물질을 관리하는 관련 종사자들의 연간 방사성 허용치는 2만 마이크로시버트로서 이 양은 바나나 20만 개가 1시간 동안 방출하는 방사선 양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곳으로 ISS 우주정거장에서 6개월간 근무하는 우주인이 있는데요. 이들은 우주에 있는 6개월간 약 8만 마이크로시버트, 그러니까 약 80만 개의 바나나가 1시간 동안 방출하는 방사선 양에 피폭됩니다. 별에서부터 흩뿌려지는 방사선 폭풍을 우주선 내의 최소한의 차폐로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사선 소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방사선에 피폭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예들 이외에도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몇 가지 환경이 더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담배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과학후기는 흡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기 또는 흡연 장소에서의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측정은 일반적으로 환경 방사선을 계측할 때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감마선 계측기를 활용했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 간단히 확인하자면 우리가 자연 또는 인공에서 노출되기 쉬운 방사선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선, 베타선, 그리고 감마선이 바로 그들이죠.
이들 중 가장 약하지만 가장 먼 거리에 도달할 수 있고 가장 계측이 쉽다는 이유 덕분에 감마선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휴대하면서도 계측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감마 선량 측정기를 가지고 자연 방사선을 측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피폭되는 방사선 양을 말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대략 한 0.104 혹은 107, 94 이런 식으로 값이 대략 한 0.1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토지나 어떤 기후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피폭되는 방사선 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흡연에 의한 영향으로 피폭될 수 있는 방사선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감마 선량계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방사선을 좀 계측을 해보니까요, 선량이 뭐 0.105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 이렇게 나오네요. 특별히 자연 방사선이랑 그렇게 큰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흡연자가 연기를 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되는 감마선 양은 0.92 혹은 0.1 마이크로 시버트,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유의미한 측정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흡연을 할 경우 방사선에 피폭된다는 결과를 논문으로 확인했으므로 미량이나마 방사선을 확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고했던 논문들의 결과와는 다르게 담배 연기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흡연 부스 속에 있는 담배꽁초 등에서도 계측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서 놓치고 있었던 하나의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그리고 흡연의 방사선 피폭 효과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과학후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환경실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담배에는 이제 자연 방사선 핵종이 있고 그거의 딸 핵종인 폴로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폴로늄이요? 네, 흡입을 하게 되면 이제 폐에 침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폐에 침적을 할 경우 알파 핵종 같은 경우에는 알파 핵종의 에너지를 폐에 모두 전달하기 때문에 폐에 피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폴로늄 디스크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폴로늄은 알파 핵종이기 때문에 이제 선량률 측정기로는 검출이 되진 않지만 저런 저희 알파 핵종 분석기 같은 장비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농도에 따라서 그 에너지라든지 방사선 농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부 피폭의 조건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흡입을 하든지 섭취를 하든지 상처에 의해서 들어오든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든지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흡입이 되겠죠. 흡입이 되면은 이제 폐로 들어가게 될 거고 폐에 침적이 되면 이제 피폭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살면서 토양이나 공기 중이나 우주선에 의해서 자연 방사선은 받게 돼 있고 그 값들은 수치들이 아마 많이 제공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가 한 3mSv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를 받게 되는데 흡연하시게 되는 분들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거고 흡연에 의해서 이제 선량이 높아지면 그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측정은 담배 1.5갑, 즉 30갭이 안에 들어있는 폴로늄에서 얼만큼의 방사선이 검출되는지를 알아보는 측정입니다. 약 1.3 메가일렉트론볼트라는 큰 에너지를 보유한 알파선이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도 접하는 감마선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되는 아주 강력한 방사선입니다. 이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인 폴로늄이 호흡기 등으로 인체로 들어가 방사선 내부 피폭을 일으킨다면 감마선이 주요 소스인 외부 피폭보다 좀 더 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흡연을 조금 더 경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흡연을 통해 발생되는 연기에 의해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사능 물질뿐만 아니라 익히 알려진 독성 물질 또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폐는 물론 흡연자의 옷 그리고 흡연 장소에 누적되어 물건과 장소를 공유하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담배 연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흡연자가 담배의 필터를 통해 연기를 흡입한 뒤 폐에 흡수되었다가 방출되는 주류 담배 연기, 다른 하나는 담배 자체의 연소로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주류 담배 연기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의 담배 연기의 80에서 85%는 바로 이 비주류 담배 연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녀석에는 대부분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주류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앞서 이야기한 대표 발암물질 중 하나인 벤젠은 주류 대비 약 4배 정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하나의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은 무려 100배나 더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죠. 물론 앞서 소개드린 방사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 말이죠.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지점에 있습니다. 특히 능동적으로 간접 흡연을 피할 수 있는 성인들과는 달리 대부분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흡연 장소를 회피하거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간접 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간접 흡연에 노출되었을 때의 피해는 성인보다도 영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임신기간 중에 간접 흡연에 의해 산모의 아이는 성장 저하로 인한 저체중은 물론 심각하게는 급성 유아 사망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유아들의 경우 선천적인 폐렴 또는 기관지염의 가능성이, 소아와 청소년은 천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흡연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후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겨 냄새를 잘 못 맡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고 하죠. 최근 세계보건기구 간접흡연의 실태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조기 사망한 비흡연자는 연간 120만 명에 달하며, 특히 이 중에서도 약 7만 명의 아동이 매해 간접흡연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뿐만 아니라 방사선 피포까지 일으키는 담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담배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앞선 실험에서 보았듯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차츰차츰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외치는 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릴수록 주변 환경의 위해 물질에 노출될 경우 어른보다 더욱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가정 내 영유아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접 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흡연자시라면 이번 기회에 금연을 추천드리고,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분들의 고민을 듣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우며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결국 뇌로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뇌에게 기분 좋은 감각을 느끼는 물질을 계속 투여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흡연이 내 뇌에 어떤 쾌락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와 비슷한 느낌은 알 것 같습니다. 멋진 몸을 가꾸기 위해 평소에 해오던 군것질을 멈추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로 끼니를 몇 달 동안 때우다 보면 정말 괴롭다가도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으로 지어지는 케이크의 달콤함은 정말 황홀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짜릿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담배는 참 못된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환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내 몸을 서서히 잠식해 가다가 종래에는 제기 불능할 수준으로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이죠. 정말 힘들겠지만 흡연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과학 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